자, 여기 대손충당금이 제일 난이도 세거든요. 왜냐면 이 총액법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건 다 송금 쪽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든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전부 다 기말의 예상에서 이미 있는 잔액을 뺀 나머지를 설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충법이라고 했어요. 보충법. 맞죠? 모자란 금액만 채워서 설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충법이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지만 다 퇴충도 그렇고 연충도 그렇고 다 보충법에 따라서 한 거죠? 맞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이에요. 여러분들 총액법이 뭐지? 그건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예,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막 사람이 머리 터져요.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은 일반적으로 T계정으로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 연도말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몇 %를 못 받을 것 같까? 라고 하는데 그 미리 비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요 대손충당금의 설정도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잖아, 추정. 그걸 미리 비용하는 거니까 얘도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오케이? 한도가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결산조정사항이면. 보시면, 자, 우리가 그럼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차감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100원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우리 대손충당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면, 맞죠? 대손이 확정되면 감소하죠. 그래서 40이 감소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언제도 증가하냐면 설정에도 증가하지만 떼인 돈 받아도 우리가 회수하면 대손충당금 대변 늘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로 설정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대손 예상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지 기말에 예상해 보니까요. 12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120원을 다 설정하는 게 아니죠. 120원 중에서 이미 설정 전 잔액이 100원에서 40원 빼면 60원. 10원 늘렸으니까 70원이 있잖아요. 설정 잔액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50원만 더 회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게 보충법이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충법의 회계 처리 먼저 볼게요. 왜 안 나오니? 자, 보충법의 회계 처리 보시면 자, 보충법은 1월 1일날 회계 처리 있어요, 없어요? 여기 1월 1일날 회계 처리 한다는 거 안 배우셨죠? 전기월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계 처리 없어요. 맞죠? 전년도로부터 넘어갔다 그것만 여러분 잡잖아요. 그리고 대손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대손이 확정되면 대변으로 채권 까고 차변으로 대손충당금 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변으로 채권 까고요. 40. 차변에 대손충당금 40 이렇게 빼죠. 그리고 실제로 회수를 했을 때 차변에 현금 받은 거 적고요.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죠. 대변에 대손충당금 늘리죠. 그리고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예상하고 이미 있는 걸 70원 빼서 나머지를 설정하죠. 그죠? 요게 보충법. 말 그대로 모자란 금액만 채워주는 거예요. 설정을. 이게 보충법인데요. 일단 우리가 세법은 대손 뭔지 몰라도 무조건 대손충당금은요 총액법으로 봐요. 총액법.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서는 무조건 장부는 보충법에 따라서 처리한 거로 줄 거예요. 왜냐면 장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보충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법은 총액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둘이 다르죠. 그러면 세무적 못해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총액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세법은 총액법이니까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뭔지 몰라도 총액법으로 돌리시는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집중해요. 보충법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분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회계에서 배우셨던. 자, 총액법은 뭐냐면, 또 해보실게요. 총액법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기말의 대손 예상이 있죠.
우리 요 120원이 대손 예상액이잖아요. 맞죠?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요, 전부 다 설정하래요. 전부 다 이렇게 설정. 우리 설정이 차변의 비용, 대변의 대손 추산을 잡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잡으래요. 이 전부를. 차변의 대손 삼각비, 뭐,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을 이렇게 잡으래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하래요. 묻지 마시고, 왜 그런지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하래. 총액법.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얘는 우리가 잔액이잖아요. 기말 잔액이죠. 그럼 기말 잔액이면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아니, 누적이에요. 맞죠? 누적이. 만약에 얘가 올해 연도가 2기다라고 가정해봐요. 2기. 그럼 2기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기하고 2기의 누적이잖아요. 근데 비용은 단기 개념이잖아, 여러분들. 맞죠? 근데 무조건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무조건 비용하래요. 일단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총액법의 관점에서는 요 기초 여기 요 기초가 1기 말 대손 예상액이죠.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가 2기 초는 1기 말이니까. 그럼 우리가 총액법 무조건 기말의 예상액 전부를 비용하라면서요. 맞죠? 그러면 얘가 1기 말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다 할게요. 어디다. 1기 말에도 총액법은 차변의 비용 100, 대변의 대충 100.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또 120원을 비용하면 이 100원은 두 번이나 비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1기하고 2기의 누적액이니까.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무조건 2기 말에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무조건 전부 다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이 설정전 잔액이 여기, 설정전 잔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고자산 쪽에서 어떻게 배우셨냐면, 재고자산에서 무조건 단기 말의 잔액을 전부 다 세무조하라고 했었죠. 재고 6장에서, 단기 말의 잔액을 전부 다 하는데, 단기 말은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이니까, 원래 세무조정은 단기 거라는 건데,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하래요. 됐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 단기 거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차이를 추인해주는 세무조정이 있었잖아요, 바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는 과거하고 단기를 누적으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비용은 단기만 들어오는 거니까 뭐냐면 1기의 차이를 추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추인하냐? 보시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 있죠? 얘를 차변으로 없애요. 환입시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있던 100원을요. 차변으로 없애요. 되세요? 그리고 미리 비용한 거 있죠? 미리 비용한 걸 우리가 수익으로 돌려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1기초 있죠? 기초에 회사가 설정한 거 있잖아요. 설정한 대손 충당금을 환입시키잖아요. 환입시키면 우리가 설정전 잔액이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미리 비용한 것도 없죠? 왜냐하면 비용 100 잡은 걸 단기 초에 수익으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럼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총액법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머리 깨지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뭔 미친 짓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요, 결론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설정전 잔액이 없으면 전액 설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기 말에 설정한 거를요,
과거,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거 있잖아요. 그걸 올해 연도 초에 전부 다 환입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전부 다 없애버리고. 미리 비용한 걸 수익으로 하면 미리 비용한 게 없는 거잖아요. 뭐 설정 전 잔액도 없고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기말의 대손 예상을 미리 비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정 전 잔액이 없으니까, 맞죠? 기초에 추인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설정 전 잔액이 없으니까 다 전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거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자, 세법이 총액법이기 때문에 장부도 총액법으로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왜 회사가 보충법에 따르면 실제로 채권 못 받게 됐을 때 왜 비용 안 잡고 대손충당금 먼저 까요? 이거잖아. 똑같은 원리. 미리 비용한 게 있죠. 전년도 말에 미리 비용한 게 있잖아요. 이게 일기다라고 전년도 말에 미리 100원 비용한 게 있죠. 미리 비용 100원 한 게 있는데 못 받았다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니까. 그래서 대손충당금 상기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긴 뭐예요? 총액법은 미리 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비용한 걸 수익으로 취소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총액법의 관점에서는요. 오케이. 총액법은 분계가 이래요.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변의 채권, 차변의 비용. 자, 근데 그 비용 계정 과목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게 그 11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다른 말이에요. 자, 씹으러 볼게요. 씹으린다라는 거 제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도 이 두 개를 별도로 입력해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대손금은 뭐냐면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거예요. 대손금은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아니라 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잡는 계정 과목을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게 대손.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의 확정이라고 배우셨던 걸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대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손금은 어디서도 배우셨을 거냐면 부가가치세에서 있었을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무시하시고. 짤막하게 나와서 그래, 거기는. 예. 그리고 여기 대손충당금 있죠? 대손충당금은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중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은. 그렇죠? 대손금은 추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명확한 비용. 띄어 먹힐 거니까. 얘는 띄어 먹힐 것으로 예상되는 거 미리 비용하는 거, 대손충당금은요. 이 둘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회수할게요, 회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떼어 먹혔을 때 대손충당금 깠으니까 그걸 회수하면 대손충당금 늘리잖아요. 오케이? 근데 총액법은 떼어 먹혔을 때 비용 잡죠? 비용 잡으니까 실제로 회수했을 때 수익 잡으면 돼요. 맞죠? 우리가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깠으니까 수익 잡지 말고 대손충당금 늘리는 거지만 얘는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받았을 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현금식, 수익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총액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BS가 바뀔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처리하는 게 총액법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 계정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잡는 거 기억나세요? 한 두 번째 시간에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면 여러분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맞죠? 우리 자산을 먼저 생각하고 거꾸로 되는 게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변했죠? 그럼 잡은 거예요. 수익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채권, 순자산 감소했죠?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니까 순자산 감소 비용. 그 다음에 현금식 증가했죠? 이거 순자산 증가잖아요. 순자산 증가, 수익. 맞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부채가 대변이면 부채 증가죠? 그럼 순자산의 감소죠, 이거. 부채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자산의 차감계에서 그거는 회계에서 하시고, 부채가 늘었어요. 맞죠?
법인세 입장에서는요, 부채가 늘었으면 순자산이 감소하죠. 자본이 감소하니까 비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S 순자산을 4번 변했잖아요. 4번. 4번 넣어서 각각 수익비 다 잡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충법하고 총회법의 결론이 다르냐? 똑같아요.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보충법은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일단 여러분들, 좀만. 예. 자, 보충법은요, 기초에 대손충당금 100원 있는 걸 40원 깠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60원 남았죠, 잔액이. 대손충당금만 보시면, 보충법은 60이잖아요. 기초에 100원 있던 거 40 감소시켰으니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늘리죠, 회수할 때. 이렇게 하면 대손충당금은 70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대손충당금 50 늘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120이죠.